YTN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엔 인면 수집의 사건 이야기 좀 나눠보죠. 전자발찌 살인범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는데요. 이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을 지낸 배상훈 프로파일러 연결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어제도 우리가 잠깐 다뤘었는데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영장 심사를 받을 때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생각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종의 과시형 범죄자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연쇄 살인범, 연쇄 강간범들이 일종의 자기 과시를 위해서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는 좀 그래도 좀 특이한 경우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여죄를 감추기 위한 어떤 도구적인 의미로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죄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은 여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살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성범죄라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범죄자 자체가 연쇄 강간범, 연쇄 살인범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죄 추적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언론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하고 그 기자들이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반성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기자가 마이크를 내니까 그걸 발로 걷어차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큰 허세적인 의미가 좀 크다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본인도 잘 알 겁니다. 이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나오기 힘들다는 거를. 그럼 교도소 생활이 편하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자기가 큰 좀 뭐 굉장히 큰 범털 같은 형태로 보이려고 하면은 그런 정도로 자극적인 행동과 큰 어떤 표현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형사들도 뭐 때리는 경우도 있고 뭐 교도관한테도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범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자, 강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개가 되겠죠? 예, 증거가 명확하고 다른 어떤 위험성 포함해 갖고 봤을 때 세 가지 범죄, 네 가지 범죄에 들어간다 보면 뭐 신상 공개는 크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자, 강 씨가 집에서 살인을 하고 무단 외출을 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까지 보호 관찰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제도 우리가 사건 다뤘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게 또 현실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호관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선 경찰서의 강력계 형사들한테 다이렉트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을 경찰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반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건 맞는데 규정도 없는 건 맞고 그 두 가지가 다 범죄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인력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법무부 내에도 보호관찰관 내에 그 범죄 예방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한이 사법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됐을 경우 이 경찰들을 출동시키는데 그들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무턱대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문으로 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죠. 근데 전문 인력을 키운다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키우는 데 있어서. 아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내 예산이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법무부 사람들 싫어하겠지만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호기금이나 이런 게 뭐 1,000억 단위가 넘게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잘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언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범죄 피해자 구호기금이나 보호관찰에 대한 예산들이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대로 범죄 예방에 쓰인다고 하면은 저는 예산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법무부에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보다는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의지라는 것도 장관이나 차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소위 말하는 그쪽에 있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장급 관료들이 사실은 알고 있죠. 근데 그쪽으로 예산이 더 쏠리게 되면은 자신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묘한 어떤 역학관계가 존재합니다. 아하, 그럴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다른 범죄보다는 성범죄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거는 뭐 연구 결과로 충분히 입증된 바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중독성이 있고 그것의 역치가 끊임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성범죄를 하게 되면 그것이 폭력의 내성이 생겨서 다시 한번 그거보다 높은 형태의 폭력적 성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약 중독보다 더 높은 게 성중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채워도 끊임없이 재범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전자발찌는 사실은 성범죄자들한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경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이 경우처럼 전자발찌 채워갖고 더더욱 분노해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애초에 이 밀집된 공간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매관법 같은 경우로 우리나라 같이 수직으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데에는 이 전자발찌로 확인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표고차로는 확인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 거주지 제한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전자발찌에 대한 걸 다시 세워야 됩니다. 화학적 거세는 어떻습니까? 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세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물리적 거세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는 물리적 거세도 합니다. 그런데 화학적 거세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거세가 더 낫다. 그러니까 물리적 거세를 하자라는 것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존재하고. 그건 뭐 또 인권 문제랑 또 다이렉트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 얘기하면 또.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모공화학적 거세도 안 되죠. 예. 어쨌든 연구는 하고 있군요. 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그런 것에 대한 공론화를 꺼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공론화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또 살펴보죠. 이것도 이면수심 사건인데요. 20개월 된 아이를 성폭행하고 학대 후에 살해까지 했습니다. 손녀와 딸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희롱 문자까지 보냈는데 이것도 무슨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사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마 이 성중독자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소아성애자보다는 더 높은 형태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아성애자라고 하면은 소아 쪽만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텐데, 이거는 성인한테도 비슷한 형태라고 하면은, 이건 심각한 형태의 성범죄 중독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성적 포식자라는 표현은 저희는 씁니다. 예. 그러면 이쯤 되면은 뭐 치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신적이든 뭐 어떤 것이든. 애초에 그걸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아마 이 범인이 10대 후반부터 이런 형태를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제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아이의 엄마죠. 같은 경우도 일종의 노예화를 시킨 것 같고요. 그 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범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전혀 접근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원인이 있습니까? 이런 성 도착증 환자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기질적. 말하자면 뭐 사이코패스의 범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사이코패스보다 더 높은 형태의 성적 포식자. 그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사이코패스가 우리가 보기엔 중간이고 더 높은 성적 포식자들이 존재합니다. 아마 그런 범죄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남성도 지금은 우리는 물리적 거세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화학적 거세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 성중독 약물 치료법 같은 경우를 하면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할 수는 없고요. 예, 이건 거부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시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적 거세 약물 치료는 뭐 몇 년까지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치료된 것이 한 10년 안쪽이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효과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면은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꾸준히 한 5년 이상, 10년 이상 꾸준히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비용이. 예. 알겠습니다. 저 아까 뭐 전자발찌 이야기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그 성범죄를 미리 예방한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방하려고 하죠. 그거를 예. 서구에서는 그 지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예, 말씀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 왜냐하면 성범죄자가 바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성적인 접근을 먼저 하거든요. 예. 그 성적인 접근을 했을 때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예. 그런 도구들이 서구에서는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허, 예. 근데 우리는 너무 늦죠. 그리고 성범죄를 이렇게 공론화시키는 걸 기피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나 안 하거나 못하가 있는 겁니다. 아. 충분히 성범죄, 이 정도의 성범죄는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여튼 관련 연구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서라든가 그런 전문 집단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냥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고 일반 국민들은 공포에 떠는 거 정도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